박지원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한 달 전에 김 여사가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받아든 뒤 오빠 이거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하라고 해. 즉 그 대통령이 영부남 윤 대통령에게 지시해서 계엄이 나왔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시해서 계엄이 시작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군사 경찰의 제보가 있다. 제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지원 의원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 발언, 비하,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 이건 어떻게 봐요? 글쎄요, 사실에 근거한 거라고 봅니까? 사실에 근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번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 사건이 정말 별개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것이죠. 네. 명태균 이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11월 달에 이미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열려서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누었던 수많은 SNS 대화들이 이미 검찰 단계에서 조사 보고서로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이것이 지난 1월 달에서야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작성된 시점은 11월 달이었다라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명태균 씨가 기소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의 이 복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나누었던 48분간 나누었던 대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이 비상계엄의 어떤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과연 모르겠습니다. 그 김 여사를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의 영부남이라고 칭하는 이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의 12.3 비상계엄이 단지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야당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했던 것과 관계없이 본인들의 치부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 그 상황에서 시작된 비상계엄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신조호 부대변인. 네. 무슨 이거를 정치적 공격하고 인격 모욕,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한데 이 시점에서 이 두 분의 이런 발언이 도움이 될까요? 본인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저는 이거는 분명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면 예,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제스처, 어떠한 모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같은 그 인터뷰에서. 그런데 바로 지금 변호인단이 법적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은 완전한 허구라는 것을 지금 명명백백히 드러난 거예요. 아니요, 고발하세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러니까 다투면 그렇게 한 되겠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이런 정치 몰입의적인 거를 저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항상 그랬어요. 뭐든지 뱉어놓고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가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박지원 의원은 게다가 연세도 또 많으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최근에 이재명이 안 되면 자기라도 대선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의 그 구태 올드 패션을 버리고 저희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전 이 얘기를 꺼낸 게 민주당과의 일종의 그 전략을 한편으로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자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뭡니까? 명태균 특검법이거든요. 근데 명태균 특검법을 너무 조급하게 꺼냈다, 이런 국민적인 의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거를 이슈화 시키려는 것이죠.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게끔 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명태균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 저열한 공작에 넘어갈 의원들은 전 없다고 봅니다. 자, 댓글에 박지원의 경박한 오빠 발언 놀랍더라. 본인 대선 출마 욕심은 그만 접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박지원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김건희의 국정농단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 대통령 부인이 왜 계엄일 전후에 국정원장과 연락하나 제대로 밝혀라. 이준우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계엄 하루 전인가 뭐 2번 통화했다고 하는데 네, 국정원장은 문자. 어떤 내용인지 문자를 보냈는데 기억을 못하겠다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 내용은 나중에 그 특이한 건 특이해요. 그렇죠. 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카드를 또 다시 끌거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과 한 3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몰래카메라 얘기를 네. 꺼내면서 쭉 이어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줬어요. 지지율을 좀 끌어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봤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높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김건희 여사 카드를 꺼내서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윤석 기자 짧게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정치적 그러니까 목적이- 그 김건희 여사 예. 문제가 쏙 들어가면서 윤 네.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고 하니까 아. 끄집어내고 있다.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 지난 월요일에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48분짜리 네. 통화 복기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네. 기자들에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의창구에서 국회의원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양한 경로로 국정원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국정 개입 혹은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은 정치권 안에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명태균 특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너무 늦게 저한테 발언권을 아니 주셔가지고 근데 숨이 어제 찬데 장 기자 말씀하신 어제 우리가 아이템을 다뤘어요. 하여튼 다뤘고.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변호인도 대판 싸웠다 얘기하고 네.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